자, 그러면 이제 앞전 시간 이어서 자, 다음은 크로스 윤곽이랑 크로스 드릴 가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크로스 드릴은 여기에 있는 홀입니다. 정면도에 보니까 4-파이12에 깊이도 12mm. 그 다음에 크로스 윤곽 가공은 자, 우측면도에 보니까 폭이 6mm예요. 그 다음에 깊이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 깊이는 138에서 여기에서 132를 빼면 6mm가 되고 반경치는 여기 3mm가 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요 도형부터 위치 이동을 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래서 크로스 드릴 가공을 할 거예요. 자, 측정에 위치 들어가서 여기에 포인트를 클릭을 해보니까 반경치 69가 되고요. 자, 요거 이제 반경치. 그러면 요게 직경이 여기 있죠. 138이죠. 그래서 138의 반경치가 여기 69입니다. 69. 그래서 먼저 평행이동 하겠습니다. 자, 이동 툴바에서 이동에 평행이동 들어가서 먼저 여기 있는 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 엔터 하겠습니다. 작업 방법에 이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정분값에 여기서 미리 보기에 있는 좌표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위쪽에 Z축 방향에서 반경치 69 일단은 먼저 이동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드릴 가공을 할 거예요. 잠시만 4번 공정의 툴패스는 숨겨놓겠습니다. Alt T로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나중에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돼서 이것도 와이어프레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색상 변경을 하겠습니다. 엔터해서 초록색으로 바꿔놓고 자, 여기 보면 중심 마크 그 다음에 센터 라인 그래서 지시선 원호 빨간 색상은 좀 지울게요. 퀵 마스크의 색상에 빨간색 체크를 한 다음에 지우기로 지우겠습니다. 요거를 남겨놔야 돼서 요거는 컬러 변경해서 일단 남겨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게 면 드릴 가공을 크로스 드릴 가공할 도형의 개수는 여기서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는 4개만 있고요. 그래서 전체 360도 기준으로 해서 사이각도 90도 그래서 360도 기준으로 해서 등간격이라고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그냥 그래서 90도 간격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크로스 윤곽 가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 폭이 6mm였습니다. 자, 폭이 6mm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윤곽 가공하기 위한 공구가 지나가는 경로를 그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센터 라인을 추가로 작성을 할게요. 그러면 참고로 여기 있는 도형을 활용할게요. 여기 있는 선을 일단은 요거를 이쪽에다가 가운데 센터에다가 일단은 먼저 배치를 먼저 할게요. 자, 이동에 평행 이동
대상 도형은 여기 있는 선을 선택을 하고 완료 엔터. 작업 방법의 복사로 하겠습니다. 방법에서 두 점 간 이동, 점에서 점으로 먼저 시작점 이게 클릭하고 도착점은 요 끝점에다가 그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그 도형을 선택을 해서 완료 엔터. 이번에는 Z축으로 여기 있는 위치 아까도 69죠. 반경치 138의 반경치 69만큼 엔터.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얘 위치는 그래서 화면을 살짝 회전해서 보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요게 12시 방향이 아니고 12시에서 기본적으로 또 45도 회전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양쪽 사이가 90도입니다. 그러면 센터 하나 기준으로 해서 45도 더 회전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선을 45도 회전부터 시켜놓고 이제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명령은 다이나믹 이동을 사용을 할 겁니다. 먼저 도형을 선택하고요. 선을 선택하고 완료 엔터. 자, 그 다음에 이 좌표축을 어디에다가 원점에다가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얘가 우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있는 빨간색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45도 뭐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상관없이 45도 회전할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색 핸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클릭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45도 나올 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45도에서 클릭. 그 다음에 적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야 돼요. 요거 두 개. 원이랑 직선을 복사를 할 겁니다. 다이나믹 복사할 도형을 원과 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완료 엔터. 그리고 위치는 원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번은 카피 복사를 한다고 했어요. 자, 리본 메뉴에서 기본 값은 에서 이동인데요. 이를 복사로 바꿔놓고요. 그래서 복사될 개수는 원본을 빼고 3개가 복사되면 돼요. 여기다 3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핸들을 선택을 하는데요. 빨간색 X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 복사돼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 원호 핸들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하는데 각도는 90도 위치에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제가 카피가 안 따라왔네요. 이거 지금 녹화 중에서 메모리가 딸렸는지 이스케이프 누르고 저는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다시 다이나믹 이동에 원과 직선을 선택을 하고 완료 엔터. 원점을 클릭을 하고 작업 방법의 복사 개수는 원본 빼고 3개. 그래서 빨간색 핸들을 클릭을 하고 각도는 90도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복사됐네요. 최종 확인. Shift 누르고 가운데 버튼 눌러서 확인하니까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위치가 맞죠? 이렇게 원 4개 회전 복사됐고 직선 4개 회전 복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 들어갈게요. 그래서 크로스 윤곽 가공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가공의 종류 크로스 윤곽 가공을 선택을 하고요. 단일 요소로 해서 싱글 직선은 여기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하나, 그 다음에 2개 이쪽에 있습니다. 3개, 4개. 선택하기 어려우면 Shift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렇게 화면을 회전하면서 잘못 선택되어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최종 확인. 자, 가공 경로 형태는 C축 크로스 윤곽입니다. 그리고 공구는 그래서 자, 얘는 이제 위치가 어디로 하냐면요, 직경 방향이어야 돼요. 여기는 면드릴 면윤곽이니까 방향이 단면 방향이었습니다. 이건 직경 방향이다 보니까 새롭게 공구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을 눌러서 엔드밀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크로스 윤곽의 폭이 여기 있죠. 6mm입니다. 그래서 공구 지름 6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다음 넘어가서 공구는 그래서 2번, 4번 하기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구 번호 2번. 길이 옵셋, 지름 옵셋은 공구 번호 자동으로 따라가고요. 끝내기. 참고로 철삭 조건은 임의대로 주겠습니다. 3000 rpm에 이성은 1000. Z축 이성은 600으로 해두고요.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얘도 가운데 라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보정 형태는 안함이고요. 가공 여유도 다 00 돼 있고, 자, 참고로 여기서는 제가 추가 라인을 진입선을 더 확장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진입복귀를 사용해 주면 돼요. 진입복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체크. 자, 진입 길이는 공구 반경에 여유를 주면 돼요. 근데 컴퓨터 보정이니까 자동으로 데려가니까 그래서 뭐 공구 반경에 여유를 줘도 되고 넉넉하게 100% 반경 3에 여유 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100% 여유 있게, 아니면 값을 좀 수정해도 되고 4나 5 정도 해도 되고, 그냥 100% 복귀도 동일하게 가운데 버튼 눌러서 이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입 조건이 복귀도 그대로 카피되는 겁니다. 자, 얘도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100%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깊이 가공을 하겠습니다. 0.5씩 나눠서 작업할 거고요. 링크 파라미터는 얘는 일단은 전체 절대값으로 다 바꿔 놓겠습니다. 먼저 재료 상단이 에서 69예요. 138파이에 대한 반지름값, 요게가 69입니다. 그래서 69 기준으로 해서 가공 깊이 정분값 -3. 드릴은 정분으로 했을 때 방향이 이상하게 틀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냥 엔드미러는 정분값이 잘 먹어요. 진입 높이 정분, 재료 상단에서 2mm, 점프는 재료 상단에서부터 절대 요거 기준에서 5mm. 그래서 안전 높이도 정분으로 해서 10mm 갈게요. 요것만 재료 상단만 절대값으로 하고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 가공 깊이, 진입 높이, 점프 높이, 안전 높이 설정을 했습니다. 절삭류 온으로 켜놓고요. 그 다음에 로타리 축 조절에 들어가서 C축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 확인. 자, 그리고 경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얘가 왜 잘못 눌러졌네. 5번 공정에 경로 확인 들어가서 플레이 버튼 눌러서 연속 실행할게요. 진입이 꺾여서 접근하네요. 여기서 꺾여서 접근하니까 진입복귀에 법선으로 돼 있었나 보네요. 아이고야. 네. 탄젠트하게 접선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재생성하고 다시 경로 확인에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 자, 그 다음에 90도 회전하고 그 다음에 90도 회전해서 자, 요게 회전할 때 요게 사이를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나오는데 직선으로 나오면 여기 충돌처럼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공구가 옆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공구가 이쪽 방향에서 작업하면 얘가 여기가 뭐요? 주축이 90도 회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경로하고 경로 사이에는 직선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이쪽에서. 그리고 얘가 틀어지고 같은 자리에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경로하기는 이렇게 나오다 보면 모의 가공을 하면 여기서 아마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이 연결이. 자, 전부 선택을 하고 모의 가공을 해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으로 해놓고요. 마지막 공정 앞에까지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얘가 자꾸 이렇게 회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한 번 깊이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거 90도 돌아가는데 이게 조금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실제 모의 가공이 이게 조금 계속 이게 뱅글뱅글 돌지는 않습니다. 각도 회전돼서 깊이 가공 다 끝내놓고 작업이 되는데 이거는 시뮬레이션 표현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진행을 하고 중요한 거는 G코드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이게 5번 공정에 C1 아니요 해서 기본 이름에 보겠습니다. 먼저 각도 시작은 135도에서 시작을 하고 직경은 이렇게 158 안전 높이가 있어서 138에서 정분호 10분호 하니까 직경으로 하면 20 아까 데이터 값은 다 반경치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위치해서 1차 가공합니다. 이렇게 130 직경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이렇게 나눠서 오는 거니까 진입 그 다음에 절사 이게 추가 복귀 그 다음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직경 값에 이렇게 다음 직경은 136입니다. 137에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쭉 그 다음 135 그 다음에 134까지 그리고 133 그 다음에 최종 132 까지 작업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안전 위치로 후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은 이제 각도 그래서 아까 135도에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90도 회전해서 225도 그리고 나서 깊이 가공 쭉 합니다. 쭉 하고 나서 그리고 또 90도 회전해서 315도 회전한 다음에 그리고 깊이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90도 회전해서 45도에서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을 또 쭉 합니다. 모의 가공에서는 얘가 한번 작업하다 틀어지고 또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요거 다 가공하고 나서 90도 회전하고 깊이 가공 다 끝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 가공에서 표현이 좀 제대로 표현 안 되지만 실제는 G코드 봤을 때는 문제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공정에 툴패스 숨기고요. 이제 홀 가공을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기본적인 공정에서 그래서 크로스 드릴 가공은 설명은 안 했는데 여기 복합 작업하면서 자, 요거 크로스 드릴 가공. 가공의 종류는 크로스 드릴 가공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방법에 도용 요소로 원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선택하고요. 그리고 완료, 엔터 또는 확인. 공구는요, 12파이네요, 드릴.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 공구 다음 눌러서 지름 12 다음 눌러서 공구는 2번 했으니까 이번엔 4번 7번, 9번, 2번, 4번 네, 4번 나왔네요. 그냥 수정 안 해도 되고 끝내기. 자, 회전수는 800rpm에 이송은 200으로 할게요. 그리고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12mm는 한 번에 작업을 해도 되는데 직경이 좀 커서 여기서 팩트릴러 사용할게요. 드립량은 3mm씩.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해서 먼저 재료 상단 절대값 69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드릴은 정분으로 쓸 때 방향이 이상하게 틀어져서 절대값으로 다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재료 상단은 69보다 크게끔 4를 더하면 73. 안전 높이는 절대값으로 해서 10을 더해서 79.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여기서부터 12mm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빼기 12 69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드릴의 날끝 높이 계산기 눌러보니까 12mm 3.6mm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605 확인. 그리고 절삭률은 첫 번째 ON으로 해놓고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했는데요. 조건에 마지막에 해서 로타리 축 조절에 C축으로 바꿔놓고요. 확인. 재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 확인.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드릴링하고 90도 회전하고 그 다음에 드릴링하고 회전하고 속도는 조금 빠르도 되네요. 그 다음에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이게 마지막이 크로스 드릴이니까 스크롤은 그 앞에까지 쭉 드래그 해놓고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드릴도 보면 이렇게 충돌 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드릴이 이게 충돌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는 왜 그게 충돌 나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것 때문에요. 경로. 다음 공정 드릴과 드릴 사이를 이 직선으로 표현돼요. 근데 실제는 여기서 드릴링이 이루어지면 얘가 90도 회전을 하고 드릴링 작업하고 90도 회전해서 드릴링 하면 돼요. 드릴링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로가 이렇게 직선으로 사이 연결을 직선으로 표현돼서 그래요. 실제는 얘가 회전되면 얘 경로가 원호로 표현되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충돌자처럼 보이는데 아까도 경로 확인에서는 여기 위치에서부터 회전되니까 이게 충돌나는 실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축 윤곽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캐드 도면 파일에서 이쪽 폭이 6mm예요. 그래서 크로스 윤곽을 가공했던 그 공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마침 요게 캐드 파일에서는 그 도형이 아까 색상으로 바꿨던 요 도형을 이용하면 돼요. 얘는 이렇게 3차원호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앞에서는 3차원호는 아니고요. 그냥 전개도 펼쳐놓은 직선의 그림이었어요. 그럴 때는 말기를 이용했는데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3차원호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공의 종류는 그래서 크로스 윤곽 가공. 죄송해요. 크로스 윤곽이란다. 시축 윤곽 가공. 선택을 하고 원호는 이걸 클릭할게요. 도형은 여기 있는 원호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시축 윤곽입니다. 공구는 앞에서 사용했던 6파이 평행도밀 선택을 하고 회전은 3000rpm에 이송은 1000으로 할게요. Z축 이송은 600.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보정은 가운데 안함으로 하겠습니다. 가공 여인은 00로 두고 참고로 이것도 깊이 가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깊이는 3이라고 돼 있어요. 깊이 가공은 0.5씩 100% 부하 걸려서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0.5씩. 진입폭기에는 해서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체크해제.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이것도 일단은 절대값으로 다 바꿔놓을게요. 자, 먼저 위치가 어딘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뎁스 깊이가 3mm인데 여기의 위치가 여기 보면 직경 여기 직경 50파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50파이 되는 지점에서 깊이 3mm예요. 참고로 요거는 반경치를 안 넣어도 돼요. 재료 상단을 0으로 하고 가공 깊이는 절대값 -3으로 하고요. 진입 높이 재료 상단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 2. 그러면 이송 높이는 절대값 5. 진입 높이는 절대값 10. 이렇게 해도 이따가 여기 로터리 축 지름에서 그래서 직경값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지금 이렇게 해도 나중에 칩코드 뽑아서 하게 나면
여기의 위치가 x25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x4를 더하면 29. 요거는 여기서 5를 더하면 x는 30. 요건 반경치니까 직경치 4, 그 다음에 요게가 10이고 요게 20이에요. 그러면 요게는 x25에 20 더하면 45가 돼요. 안전높이 여게 돼요. 직경값. 점프는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출발, 가공 시작한 높이는 여기에 되고요. 재료 상단역에서 0.5씩 내려가니까 가공이 0.5씩. 이거는 0.5는 반경치예요. 절임량 0.5 하면 직경으로 하면 1mm씩 빠져요. 24, 그 다음에 23.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야 되겠죠. 22, 그 다음에 21, 한 3mm가 25에서 6을 빼면 19까지 내려가네요. 20, 19, x 직경. 자동으로 이게 좌표 계산돼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중요한 거는 그거 값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 일단은 절삭류는 켜놓고 로타리 축에서 여기에다가 직경 25를 요주고 요거 기준으로 해서 잠시만요. 요 링크 파라미터에서 이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펼쳐놓은 그림에서는 말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해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얘가 펼쳐놓은 원호가 아니에요. 3차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풀기를 하면 돼요. 풀기. 그래서 풀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최종 시계 방향을 해볼까요? 회전 방향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공정의 경로 확인.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연속 실행. 자, 그리고 전체 선택하고 툴패스 그룹을 선택해도 되고요. 요게 아이콘을 클릭해도 됩니다. 모의 가공. 마지막 공정 앞에까지 스크롤로 드래그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 일단은 100% 지나간 다음에 플레이. 그리고 잠깐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아, 맞다. 거꾸로였다. 아까. 맞다. 지름 25파이가 아니었죠? 이라. 지름이 50파이였죠? 왜 이렇게 많이 먹냐 했더니만은, 여기 50파이. 반뒤로 물려버렸네요. 다시 재성정. 그럼 아파 치수를 다 잘못했네요. 그걸 맞춰서 바뀌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의 가공하고 스크롤은 쭉 좀 어느 정도 옮겨놓고 그 다음에 그냥 플레이. 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에 치코드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선택한 거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먼저
50파이에 대한 20을 더하니까 안전 높이 70이고요. 그래서 50파이에서 0.5 직경으로 하면 1mm씩 치수가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이게 X 각도가 쭉 동시 제어되면서 작업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절임은 이게 48, 그 다음에 이게 47. 그럼 50에 6에서 빠지면 최종은 54까지. 44까지. 50에서 6을 빼면 44까지 하고 작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